누르시면. 네, 오케이. 네. 네, 기록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유 숫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유 숫자라는 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과학 쪽에서 실험을 하거나 할 때, 측정하거나 할 때, 그 이후에 계산할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유 숫자를 왜 쓰는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요. 왼쪽에 보면은 실험기구들을 많이 있죠. 근데 실험기구들이 있는데 실험기구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측정하게 돼요. 우리가 수업 시간 다뤘던 대로 뭐 회로에 연결해서 전류계라든지 전압기를 연결한 후에 그 값을 읽기도 하고요. 요즘은 뭐 많은 경우가 디지털화 돼 있기 때문에 뭐 바로 숫자를 읽을 수 있지만 옛날에 쓰는 건데 뭐 같은 우리가 쓰는 자만 보더라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눈금을 읽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질량을 측정하거나 뭐 다른 길이를 보거나 뭐 무게를 재거나 다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측정해야 될 것은 바로 참값일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건 참값인데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측정값인데 항상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오차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니 나는 이 오차가 존재하지 않을 수 오차가 꼭 존재합니까? 라고 이제 역으로 질문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차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요인이 오차를 만들까요? 자, 질문입니다. 자, 왜 오차를 만들까요? 어떨 때 오차가 생기는 이유? 그냥 손 조작을 할 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씩 그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작하는 사람, 측정하는 사람의 어떤 실수라든지 그런 기술에 따라서 오차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죠? 인혁 학생은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아니면 그 측정 가능한 최소의 그 단위가 있잖아요. 네네. 그것보다 측정하고 싶은 게 더 작아버리면 음, 측정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오차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아마 우리 학교에 있는 전류를 측정하는 기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한 소수점 이하로 한 3개 정도까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실제로 값이.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실제로 전류값이 정말 1000분의 1까지밖에 안 되는가 그 뒤로는 없는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있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기계를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 부분의 값까지 사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오차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학 시간에 배우는 숫자의 경우는 오차라는 게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과학책에 있는 모든 숫자들은 사실상 오차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러면 참값만 가지고 뭔가 다루고 측정하고 이야기해야 하고 계산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또 한 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굳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할 필요까지 없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근사값만 가지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다면 굳이 공을 들여서 아주 디테일한 참값을 알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근사값, 이 측정을 통한 근사값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키가 약 180이다. 이거는 참값일까요? 근사값일까요? 당연히 근사값이고 네, 근사값이 되겠죠. 실제로는 내가 키가 177. 얼마이거든요. 근데 소수점 이하로 한 대여섯 자리까지는 이게 알 필요가 사실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180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다 이런 그러니까 물리책에 나와 있는 그런 숫자들은 이런 측정값들은 다 유효 숫자를 통해서 쓴 근사값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전자의 전하량 크기 1.6 곱하기 10-10 구순 쿨롱 기억나시죠? 네. 사실 이 값도 실제로 이거 소수점 뒤로 한 8, 9자리까지도 나와 있는데 대충 1.60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자리가 사실은 의미가 있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충 몇 개, 한 3, 4개 정도의 자리 숫자만 가지고도 이 값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자, 그랬을 때 단지 보기. 자, 오차가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근데 반대로 오차가 없는 참값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기존에 어떤 하대가
개수 빛의 같은 속도? 거 쓸 때. 동시에 말해가지고 아, 좀 뭉쳤다. 온달이 먼저. 아니, 온달- 뭐 길이를 측정하거나 할 때는 오차가 있을 네.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개수를 측정할 때는 맞아요. 뭐 오차가 날 수는 없죠. 맞죠. 개수의 경우는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영 학생도 네. 저는 그 빛의 속도를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따로 네. 이제 정의를 내린 값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오차가 없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둘 다 되게 좋은 답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맞아요. 개수의 경우는 오차가 없겠죠. 선생님, 이 질문 쓰고 나서 나는 생각했던 게, 시험 점수? 이런 같은 거는 사실은 오차가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측정값이 사실 다시 말하면 측정값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데, 이런 것들이라든지 개수 같은 것들은 맞아요. 오차가 없겠죠. 그리고 아주 좋은 답이었어요. 빛의 속도 2, 9, 9, 7, 9, 2, 4, 5, 8 미터 퍼 세크. 네. 정확히 이 값이거든요. 빛의 속도는. 이 정도는 좀 외워둬야 물리 선생님 하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이제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우리 방에 비밀번호 번호키가 있었거든요. 예, 기숙사 방에 2인 1실이었는데 함께 쓰는 친구가 나랑 같이 물리학과 대학원생 후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우리 고민을 했어요. 우리 방 비밀번호를 뭘로 설정할까 하다가 이거 물리학과 대학원생인데 의답게 하자 해서 이걸 했어요. 정말 299792458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어올 때마다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엄청 길게 해가지고 가끔 이제 누가 물어봐요. 이제 방에 물건 좀 이렇게 뭐 빌려갈게 좀 번호 알려줘라 라면은 애들한테 말해줬죠. 빛의 속도 그거 몇 자리지? 둘, 넷, 이거 다 누르고 들어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말해줘도 이제 몰라가지고 한참 이제 우리 방 비밀번호가 유명해지자 다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까 해서 다음에 이제 플랑크 상수로 바꿔볼까 이렇게 하다가 네,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네, 그래요. 2997458 이거 같은 경우도 오차가 없는 값이죠. 정확한 값이죠. 커렉트한 값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이런 근사값들을 표현할 때 유효 숫자로 표현한다고 이제 합니다. 결국 유효 숫자로 표현하는데요. 유효 숫자로 이거를 표현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쉽게 말하면 전자의 전화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160이라고 하는 이 유효 숫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유효 숫자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네. 그림 이쁘죠? PPT가. 한번 봅시다. 이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중1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봅시다. 짠. 와라. 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유효 숫자가 0이 아닌 경우는 다 유효 숫자인 거예요. 123.45면은 유효 숫자가 몇 개? 1, 2, 3, 4, 5 모두 5개가 되겠죠? 너무 쉽죠? 그다음에 자, 질문. 한 명씩 하나씩 하면 되겠다. 첫 번째 거는 17A. 유효 숫자 몇 개죠? 인형 학생? 2개요? 네, 2개입니다. 1과 7 2개죠? 다음 정답 학생 172V는 유효 숫자가 3개예요. 네, 맞습니다. 172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0의 경우는 0이 아닌 수로 둘러싸이면 당연히 유효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210.24V라고 하면 유효 숫자가 21024 이렇게 5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경우죠. 이제 소수점의 경우 0.00012가 돼버리면 유효 숫자가 몇 개가 되냐면 앞에 0은 네. 유효 숫자가 아니고 맞아요. 2개. 1과 2 2개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수업 시간에 나올 법한 내용인데 비정한 값이 0.00380이다 라고 하면 유효 숫자가 뭐가 될까요? 8. 380. 네, 맞아요. 앞에 2개 0은 유효 숫자가 아니지만 뒤에 3, 8, 그 다음에 다음 0까지도 유효 숫자가 됩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3, 8, 0이 됩니다. 유효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경우가 조금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그 다음 언급한 애매한 경우가 뭐냐면 자, 나와라.
자, 5000 유효 숫자가 뭘까요? 때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네. 정답 학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5000의 경우는 이거는 아주 그쵸 틀린 표현이에요. 유효 숫자를 물어보는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면 방금 말한 대로 5는 확실하게 유효 숫자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네. 이 0들이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명확하게 표현을 좀 잘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이제 자, 지우개를 지워서 두꺼운 페인팅도 예쁘네요. 색감도 예쁜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대요. 바 같은 걸 써서 표현하는 방식도 있대요. 이렇게 바. 이렇게 되면 유 숫자가 5만 되겠죠? 네, 이렇게 쓰면은 유 숫자가 5, 0, 0, 0이 돼서 총 유 숫자가 4개가 됩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근데 이 바를 쓰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치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귀찮기도 하고 잘 안 쓰는 경우고 그래서 많이 쓰는 또 이제 우리가 익혀 알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5.000 곱하기 10의 3제곱 이런 식으로 쓰면 제일 깔끔하죠, 사실은. 이러면 그 4개가 다 유효 숫자인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4개가 유효 숫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통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은 제일 깔끔하죠. 특히 뒤에 0이 많이 붙어있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수업 시간에 나 문제를 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밑에 지수 형태를 넣어서 표현하는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야지. 그래서 계산한 법이 이제 중요한데 지우기 모든 지우기. 덧셈의 경우는 덧셈과 뺄셈의 경우는 유효 숫자가 적은 쪽으로 맞춰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옆에 문제가 있죠. 10.2 우리 되게 오랜만에 이런 덧셈을 해보는데 여러분 저 이렇게 하면 이거 몇 항이나 나오지? 하여튼 이렇게 하면 4, 0, 7.67.04가 나오겠죠? 네. 네. 하지만 이 숫자가 앞에가 3개고 색깔을 바꿔서 앞에가 하나, 둘, 3개고 뒤가 4개잖아요. 그러면 답은 67.04 쓰면 안 되고 얼마 써야 되냐면 67.0으로 써야 돼요. 네, 67.0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이 숫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한쪽은 되게 디테일한 좋은 장비를 사용해서 56.84를 얻었고 하나는 좀 덜 안 좋은 장비는 사용해서 10.2를 얻었다 칩시다. 그랬을 경우에 결과 합산을 했을 때 좀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10.2 다음에 어떤 숫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말이 더 갑자기 점프를 했죠. 다시 정리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유효 숫자를 맞추는 이유는 이게 67.04인데 결과가 사실 이 뒤에 10.2 다음에 어떤 숫자가 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뒤에 숫자가 뭐 5라고 치면 만약에 답은 67.09가라고 써야 되는 게 맞고 이 뒤에 숫자가 5가 아니라 실제 값이 참값이 뭐 예를 들어서 1이다라고 하면 1이다라고 하면 이 결과값이 67.05가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정확히 67.05인지 67.09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7.0이라고 그냥 통상 쓰는 게 좀 더 옳은 표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버림이 아니면 반올림이에요? 그러니까 버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상황에 네, 버림. 아니다. 반올림이라고 알고 있다. 반올림. 네, 반올림을 알고 있다. 반올림. 반올림이네. 반올림해서 67.0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되겠고요. 그래서 좀 그렇죠. 그리고 옆에 문제 보면은 5.6 곱하기 10의 3제곱 더하기 245다 하면은 5, 6, 0, 0, 2, 4, 5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이 숫자가 5랑 6이고 2, 4, 5거든요. 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과가 그냥 그쵸. 네. 수하면 그냥 5,845인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5.8 곱하기 10의 3승이요. 네, 맞아요. 그렇게 표현해 맞겠죠? 네. 어. 왜냐면 이 뒤쪽 자리값을 우리가 정확히 명확하게 안다라 말할 수 없으니까 5.8 곱하기 10의 3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네. 좀 아깝죠? 뒤에 245 되게 45를 열심히 잘 측정했는데 불구하고도 이거는 필요 없는 값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실험하면서 조금 실험해보면은 좀 아까워요. 내가 열심히 측정했는데 이런 거 좀 살리고 싶잖아요. 근데 앞에 5,600이라는 값이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값이 245에 뒤 45가 측정한다 하더라도 이건 뭐랄까 큰 값,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혹시나 나중에 실험하거나 할 때 좀 감안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그렇죠. 왜냐면 이 뒤에 지금 파란색으로 지워놨던 5,600 뒤에 있는 이 00이라는 숫자 값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45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실제로 이런 실험하거나 할 때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덧셈과 뺄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아까 질문대로 나머지는 뒷부분은 반올림해서 없애버려도 됩니다. 네. 수업 거의 다 끝나가는데 뭐 어차피 그래요. 녹화해서 올리기로 했으니까. 자, 봅시다.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렇게 곱셈의 경우입니다. 곱셈의 경우는 계산을 다 한 이후에 이 숫자가 적은 쪽으로 맞추면 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2.56 곱하기 12.8690이잖아요. 네. 앞에 거는 이 숫자가 3개예요. 네, 3개고 뒤에 이 숫자가 6개다. 6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결과가 이렇게 많이 아주 열심히 나왔지만 결국 쓰는 거는 결국 적은 쪽, 3개인 32.9까지만 쓰면 된다는 거죠. 네, 답은. 네. 32.9까지만 쓰면 되는 거죠. 이것도 왜 이렇게 하는가? 잠시만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잠깐만요. 오케이. 그 이유는 아까 32.56 곱하기 12점. 뭐 7, 5, 6 이렇게 대충 해봅시다. 곱하기 했을 때 결국은 이렇게 방금 같은 계산법을 사용한 이유는 이 5.656 다음에 있는 뒤 숫자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들로 만들어져 있는 이 수들과 곱해져서 만들어진 계산 결과들은 다 신뢰할 수 없는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3개만 우리가 따서 계산 값을 유효숫자로 삼는다는 거죠. 네. 원리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좋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곱셈이 조금 더 뭐랄까
깔끔해, 좀 쉬울 수 있어요. 쉬울 수 있고, 쉬울 수 있는데, 쉬울 수 있다라는 거. 유수자 작은 쪽으로 맞추면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질문은 이제 그거거든요. 아까 전달 학생이 이야기한 대로 유수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유수자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라든지 이런 거. 그렇죠? 개수의 경우는 명확하게 이거는 사실 참값이기 때문에 유수자라고 이제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네. 4개, 5개 이런 거는 유수자 1개다라고 이제 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걔네들은 이제 그냥 유수자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밑에 보기 전자 이런 거 나오니까 전자 개수는 사실은 정확히 몇 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려운데 뭐 회로가 뭐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 같은 거 계산할 때 곱하기 4를 한다든지 뭐 왜냐면 회로가 4개니까 곱하기 4를 했는데 회로가 4개니까 이거 유수자 1개다 해서 나중에 유수자를 다 1개로 뜯어버린다든지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다시 한번 다시 할게요. 됐죠? 네. 좀 헷갈렸죠? 자, 봅시다. 밑에 문제는 실제로 우리 수업 시간에 내가 올렸던 그 강의 자료에 있는 건데, 이 문제가 뭐냐면, 4.5V 배터리를 1.5ohm에다 연결했을 경우에 1분 동안 몇 개의 전자가 움직이는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인데, U자를 보면은, 자, 배터리의 전압도 4.5V니까 몇 개? 예. 맞아, 2개밖에 없죠. 2개고, 그리고 저항도 2개죠, 그렇죠? 네. 네. 따라서 답을 쓸 때는 지금 답을 내가 썼는데 답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1.1 사실상 네. 이렇게 쓰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어쩌면은.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물론 답에 만약에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 네, 공신력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내가 나중에 시험 채점할 때는 이거 다 맞다고 하실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쓰더라도. 근데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조금 고민이 되네요. 나중에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거 잘 안 맞추면은 내가 걸어놓은 말하는 거에 걸려가지고 꼴줄 날 것 같은데 고민이 됩니다. 자, 근데 만약 아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했을 때 뭐 곱하기 뭐 3일이다 라고 하면 3일은 사실 유효숫자가 사실 1개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만약에 이거 1분씩 한 거를 3일 동안 진행했다 라고 하면 3일이라는 건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한 이후에 값이 3.3이 아니고 3이다 라고 말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유효숫자가 개념으로 봤을 때. 질문 다시 정리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 뒤에다가 만약에 곱하기 뭐 너무나 명확한 3일이라든지 뭐 3개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문제 풀이가 1.1 곱하기 10의 22승 곱하기 3이니까 답을 3 곱하기 10의 22제곱이다라고 쓰면 되지 않겠느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숫자가 2개고 1개니까. 근데 이 뒤에 3이라는 거가 성질이 아까 말한 대로 3일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명확히 참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3.3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네. 이런 건 조금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질문이 있는데, 네, 질문하세요. 네. 이 문제에서요, 네. 그 왼쪽에 제일 처음에 I는 모식이 나왔을 때가 3.0A로 돼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델타 Q가 I 곱하기 델타 T 했을 때, 여기선 I가 3.00이라고 돼 있는데, 네, 네. 이러면, 내가 틀린 거죠, 내가. 네, 엄청 이거 사실 되게 조금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되게 실수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아까 이거 만들면서 캡처하고 붙여놓은 순간 이거를 알았어요. 아, 실수했구나. 이거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거 네. 맞아요. 없어야 돼요. 파버리고 싶네. 까맣게 하얗게 칠해버리겠다. 맞아요. 3.0이 돼야 돼요. 네, 맞아요. 이게 되겠죠? 그리고 원래 이 유효 숫자 개념이 네. 그 실험을 하면서 나오는 개념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왜 이 실험하면서 나오는 이런 개념을 왜 이론 분석할 때도 왜 들어가는 거예요? 이론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나오는 이런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 풀 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값들이 다 측정된 값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서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아예 모든 내용 자체가 수학의 개념, 수학인 것들, 측정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라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질문이 되게 날카로워서 좀 당황스러운데, 그래 맞아요. 뭔가 이게 실험 상황이라 가정하고 지금 풀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네, 그렇네요. 좀, 네. 말해놓고 보니까 좀, 고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랄까, 저도 대학 때 화학 시간 때, 화학 수업 들을 때, 유 숫자 가지고 이제 숙제 잘 못해오면 유 숫자 가지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숙제 가지고. 그래서. 네, 맞아요. 그냥 숙제일 뿐인데, 그쵸? 내가 한 실험도 아니긴 한데, 하지만 뭐, 가상의 실험이라 생각하고, 이제 뭐, 이렇게 유 숫자 같은 것들을 조금 계산하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매우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 아까 말한 대로 습관 차원에서 좀 길들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이게 다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사실 이 뉴스타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중학교 1학년들한테도 가르칠 만큼 좀 쉬운 내용이라서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책에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굳이 이걸 가르쳐야 되나라고 아마 해서 사람들이 빼놓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나중에 대학원 가고 할 때 이제 뭐 안 배웠다고 약간 이렇게 한 소리 들을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네,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녹화 끝나나? 녹화를 어떻게 끌까? 기록 중지.